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천회장도 열심히 하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참 피곤합니다. 더 자고 싶을 거야. 아침에는 5분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욕구가 강할 텐데 그래도 일찍 일어나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주무셔야 돼. 일찍 주무십시오. 한 9시, 10시면 꿈나라로 가는 게 낫습니다. 한 10시 정도는 가자. 제 아는 분은 보니까 9시만 되면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은 남들보다도 더 부지런하면 좋지 않겠어요? 응? 하여튼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부지런합시다.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대한 처세술. 이 처세술이 또 필요해. 이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잘 적응하죠. 또 출세도 하더라고요, 처세술. 천의장은 처세술이 많이 뒤떨어져가지고 출세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세술이 좀 뛰어나가지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꼭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 겸손. 이 겸손은 미덕이 아니다. 미덕이 아니래. 응? 여러분의 성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침묵하지 마라. 여러분이 침묵하는 순간에 그 다른 누군가가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필할 때는 어필하는 겁니다. 절대로 침묵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누구의 편도 들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회사는 뭐 싫든 좋든 정치의 세계야. 정치. 정치 말만 들어도 막 짜증나죠. 정치하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삶의 대부분은 정치인 것 같아. 2명, 3명만 모이면 정치하잖아요. 내가 누구 편이라는 걸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한쪽을 편드는 순간에는 다른 한쪽에 적이 되고 만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하여튼 회사는 싫든 좋든 간에 정치 세계라는 거 누구의 편도 들지 마라. 세 번째는 부드럽지만은 분명하게 거절하자. 분명하게 거절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거절하자. 직장 동료를 도와주는 것은 미덕이다. 단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반복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은 어려운 일은 모두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은 뭐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만약 이것도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절하십시오. 알겠죠? 네 번째는 뒷담화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뒷담화. 참 뒷담화 때문에 많이 싸우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뒷담화. 분열이 나죠. 이 뒷담화를 듣는 건 재미있는 일이에요. 재미있는데 하지만 절대로 발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발설하지는 마라. 내가 말한 뒷담화는 결국 화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화살이 되어 가지고 나의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뒷담화는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판단은 감추고 결과를 지켜보자. 판단은 감추고 결과를 지켜본다. 직장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이 잘못돼도 결과는 좋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마시고 내 판단은 유보하고 결과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중요한 일은 항상 증거를 남긴다. 증거를 남겨라. 증거. 회사는 그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한 법정이다. 명언 같아. 회사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한 법정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가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은 구두로 주고받지 말고 반드시 문서나 녹음으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나 녹음으로 남겨야 한다. 사내 정치가 일반 정치하고 다른 것은 뭐냐? 이 명분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과.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내 정치가 일반 정치하고 다른 것은 명분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말은 절제하되, 절제하되 내가 만든 성과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꼭 보상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참 전회장 아주 징글징글하게 합니다. 이제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10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뭐 끝까지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 AI 반도체 그 학회인 mem콘이라고 있어요. mem콘 영어로 MEMCON이죠. mem콘 2023에 참석을 해가지고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대거 공개를 했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그 삼성전자 미주법인 메모리 연구소장이네요. 그 삼성전자 그 최진혁이죠. 최진혁 미주법인 메모리 연구소장 부사장급인데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열린 그 mem콘 2023에서 이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 시대에 메모리 혁신을 주제로 이제 기조연설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mem콘의 2023은 AI 반도체 솔루션을 다루기 위해서 올해 처음 개최된 학회라고 하네요. 삼성은 설립 멤버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과 메모리 디바이스 부분에 다양한 업체들하고 함께 했는데 최 부사장은 이날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삼성의 그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했고요. 고성능 메모리의 연산 기능을 내장한 HBM이죠. HBM, PIM. 이 지능형 메모리 연산 기능을 메모리 옆에 위치시킨 PNM이라고 있네. PNM.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테라바이트급으로 확장할 수 있는 CXL. 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D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최 부사장은 그 생성형 AI인 챗 GPT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 최 부장은 챗 GPT와 같은 대규모 AI 모델의 경우 이 메모리 병목 현상으로 지연되는 그 부분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추정한다. 이럴 경우에 문장 생성 속도가 지연되는 등의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규모 그 AI 모델에 HBM, 그 PIM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HBM이 탑재된 그 GPU 가속기에 비해서 그 AI 모델의 생성 성능이 3.4배 정도 가량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CXL 기반의 PNM 기술 적용 시에 기존 GPU 가속기 대비 D램 용량은 4배 증가하고요. AI 모델의 로딩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진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빨라진다. 아주 좋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기술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또 600만 명 이상의 주주들이 보유한 국민주, 이 국민주의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 상반기에 이제 바닥을 치고요.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속속 나오자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이제 앞붙어서 주식을 이제 순매수하는 것 같아. 순매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증권의 전문가들도 반도체 회복기에 접어들다 보니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 세계시장 점유율이 모두 성장할 수 있다. 그리하면서 뭐 주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제 보일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이달 들어서 29일까지 삼성전자를 각각 8,411억 그리고 1,505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특히 외인들은 1월과 2월 삼성전자를 2조 2,221억 그리고 1조 1,057억 정도 이제 순매수하고도 주식 매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야. 삼성은 주가가 최근에 6만 원대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점을 감안하니까 현재 가격이 아직 싸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32% 정도 내려가지고 62,700원에 거래를 마친 거죠. 이같이 그 반도체 기업은 또 하이닉스의 수급 상황과도 상반된 움직인데 1, 2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동반 순매수하던 우리 외국인 애들이
3월 이후 하이닉스만 6,400 정도를 내다 팔았어요. 이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적극 구애를 펼치고 있는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전환이 머지않았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만 하면은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공산이 커졌다는 게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 해석인 것 같고요. 실제 올 1, 2분기를 반도체 업황의 바닥으로 지목하는 평가는 국내 곳곳에서 나오던데, 대만의 그 시장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 이달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렌드포스는 3분기부터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수요와 공급을 각각 1.9, 한 2.2% 상회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하는 것 같아요. 4분기에는 공급 부족이 심화돼 가지고 각각 5.8% 정도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그 감산 전략이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 요소로 꼽히죠. 경쟁업체들이 재고만 소진하는 동안 인위적인 감산이 없이 그 버틴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제 업황 그 회복의 최대 수요주가 될 거라는 분석이에요. D램 시장 3위 업체 마이크론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추가 감산을 예고를 했어요.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40% 줄여서 70억 달러로 정했다면서 반도체 생산장 및 투자도 절반 이상 줄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CEO가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의 재고가 올해 말까지 정상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챗 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5년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증권업계는 그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쌍끌이 매수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청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삼성에 대한 관심이 재차 좁아지다 보니 600만 개미들의 이제 거래도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삼성의 주주수는 우선주를 포함해서 지난해 말 기준 638여만여 명에 도달합니다. 638만 명 정도 돼요. 하여튼 지난해 그 주가가 곤두박질 치다 이제 주주수가 오히려 13% 늘었습니다. 싸니까 더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경쟁사들의 체력을 그 약화시켜 추격을 더 따돌릴 수 있는 기회다, 뭐 그렇게 보는가 봐요. 업황 회복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하고 점유율 모두 늘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상반기 이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삼성전자의 그 소극적인 그 감산 정책이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는 그런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고, 시장이 예상과 달리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쟁사보다 재고 증가 속도가 빠르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과잉 그 재고 상태는 업황 반등기에 이익 극대화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만 버텨봅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잘 흘러왔는데 한번 버텨보고 이겨내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래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겨울,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 역시 어두워졌죠. 이렇게 역대급 적자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이제 감산 투자 축소를 놓고 각 기업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지금 엇갈리고 있다.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 증권가에 따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암울하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DS 부분하고 하이닉스는 올 1분기 수조 원대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거라 보고 있죠. 일단은 이미 낮아진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고, 삼성은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5,028억, 전년 동기 대비 89% 정도 쪼그라들 전망이고, 삼성은 680억 정도 수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하네요. 가장 큰 원인은 DS 부분이 4조 원대 안팎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 DS 부분 영업이익은 2,700억, 97%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하이닉스 영업 손실 전망치는 3조 한 4,86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고, 직전 분기 1조 7천억대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서도 2배가량 적자폭이 늘었어요. 일각에서 또 하이닉스 역시 최대 4조 원대 영업 손실을 볼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올해 2월까지 사상 최대 규모 23억 1천만 달러까지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줄어서 35억에서 39억 달러 정도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역대급 적자에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경영 전략은 약간 엇갈리는 겁니다. 감산은 없다. 우리 삼성전자와 달리 하이닉스는 추가 감산 없이 수익성 효율화를 목표로 삼겠다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깊은 불황에도 노감산 정책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이 그래요. 올해 글로벌 경제가 좋지는 않지만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실행하겠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역대급 투자 역시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인데, 삼성은 올해도 역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시설 투자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 연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단기 차입했고요.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 오는 2042년까지 한 300조 정도 이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장기적인 구상까지 밝힌 상태죠. 지난해부터 감산 기조를 이어오는 하이닉스는 업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추가 감산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한다 그런 입장인데 이미 지난해 그 레거시 공정 제품하고 수익성 낮은 제품 중심으로서 웨이프 투입량을 축소를 했고요. 대신 하이닉스는 고용량 고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을 서서히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더라고요.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은 이날 DDR5를 비롯해서 첨단 제품 일부 수요가 타이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장 가동률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설 투자 규모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박정호 하이닉스 부회장이 올해 설비 투자 지출을 지난해 규모에서 50% 이상 줄인 한 자릿수 규모로 제시했고, 대신에 설비 투자 전략을 새로이 정립해가지고 매출 대비 투자 규모를 제한해서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이크론도 적극적으로 감산과 투자 축소 전략을 펼쳤다고 얘기를 했죠. 마이크론이 올해 예초 발표했던 시설 투자 금액이 최소치 한 70억 달러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원 규모 역시 기존 10%에서 한 15%로 늘렸어요. 감원도 한다. 사람도 자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부터는 길게는 내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침체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2분기 D램 그 평균 판매 가격을 보니 전분기 대비 10에서 한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해요. 이미 1분기 그 D램가가 20% 하락한 상태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인데, 성균관대 그 교수가 그럽니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 내려간 상황이라서 데이터 센터 등의 채용량이 높지만은 경기 침체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글로벌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경기를 타는 그 메모리 특성을 고려하니까 반등기가 이렇게 찾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이미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SBB 사태 등으로 인해서 경제 불안 요소가 생기면서 IT 기업들도 현재 투자를 꺼리고 있다.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돌아올 업턴을 고려했을 때 투자를 줄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와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그럽니다. 반도체 투자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는다면은 다음 기회가 올 때 우리가 확실한 1위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이제 내다보는 거지. 이 반도체 불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던 국내 반도체 역사를 보니까 그동안 성공해 왔습니다. 결국은 투자가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쫄지는 마세요. 뭐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도 보니까 뭐 요즘 막 폭락론, 망한다, 겁들을 많이 주더라고. 뭐 지구 멸망할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항상 뭐 망하지는 않더라고. 또 살아납니다. 어려운 시기는 당연히 오는데 그 어려운 시기가 계속 영원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또 꺾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망할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날 듯 하면서도 또 폭락도 하고, 계속 이렇게 뭐 쌓인 곡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흐름이 있습니다. 하필은 우리가 이제 그 하락세에 맞는 하락세, 하락 횡보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때 접근을 해가지고 좀 지겹고 재미없어서 그런 거지.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좋은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지런히 모으세요. 모으시고 딴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자꾸 듣고 뭐 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부정만 답니다. 그냥 꿋꿋하게 초심대로 하십시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